자, 우리 이어서 87번 볼게요. 어느 학급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25명, 그리고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17명이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건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보다 많죠? 따라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모두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는 몇 명이 되겠어? 17명이 되겠죠. 근데 얘네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겠지. 왜? 일요일에 봉사활동 학생이 17명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18명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왜? 17명을 넘어갈 수가 없을 테니까. 따라서 이때 최대값은 17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더해주면 25 플러스 17이 돼서 42가 되잖아. 그럼 우리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하나도 없다. 제로가 될 때 토요일 따로 일요일 따로 봉사활동 학생 수가 42명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 학급 학생이 36명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42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42에서 36을 빼주면 뭐가 남아요? 6이 남네. 따라서 이 6명은 뭐가 돼야겠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가 돼야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를 우리 NA, 그리고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를 NB라고 하면은 NA 합집합 B는 어떻게 돼야 돼? 전체 학급이 36명밖에 안 되니까 36명보다 많아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거고, 우리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되니까 얘가 3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된다? NA 플러스 NB는 NA가 우리 25고 NB가 17로 놓은 거죠. 따라서 N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고, 크거나 같다 뭐보다 42 마이너스 36 6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 스몰 m을 구하면 몇이 되겠다? 6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을 하면 17 플러스 6이 되겠고, 계산하면 23 나오네. 87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88번 또 볼게요. 자, 어떤 상수 A에 의해 두 집합 A, B가 결정이 된다.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기 위한 상수 A의 값을 P, 그리고 A equal B가 되기 위한 상수 A의 값을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먼저 우리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죠. 근데 지금 비교해보면 A의 원소는 1, 3A 3개고 B의 원소도 1, A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2A로 3개야.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은데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A에 있는 원소 A를 하나를 없애줘야 돼. 근데 우리가 임의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A equal 1이 되거나 또는 A equal 3이 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1과 A가 중복되든지 3과 A가 중복되면서 A의 원소가 2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A의 원소를 2개로 줄여줘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가 A가 1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A가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가 1이 되면 A는 집합 뭐가 돼? 1과 3으로 구성된 집합이 되겠고, B는 뭐가 돼요? 원소가 1, 그리고 A에 1 넣으면 4, 그리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A는 1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엔 A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A의 원소는 그대로 1, 3이 되겠고, 왜냐면 A가 3이 되면은 3, 3 겹치니까 A 생략해줘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3이 되면 1, 그리고 A 플러스 3은 6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2A는 뭐가 돼요? 3 넣으면은 3이 되네. 따라서 이때에는 A가 B의 진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다. 왜? 1, 3 원소가 B에 있으니까. 자, 이래서 P의 값은 우리가 3이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equal B가 되고 싶은 A의 값을 Q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자? 자, A가 가진 원소를 B가 모두 가져야 되는 거고, B가 가진 원소를 A가 모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a 플러스 3 이퀄 일단 3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의 원소하고 a에 있는 3 원소하고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a는 뭐가 돼? 0이 되네. 자, a가 0이 될 때 a 원소는 어떻게 돼요? 집합 a의 원소는 1, 3,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a에다가 0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1, 3, 0이 되네. a 이퀄 b가 됐네. 따라서 이때 q 값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럼 우리 p 플러스 q 계산하면 3 플러스 0이니까 3 나오겠고, 우리 88번의 정답 3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89번 또 봐줄게요. 새 집합 A, B, C에 대해서 B는 A를 포함하고, 그죠? 그리고 C는 또 B를 포함할 때, 그래,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B가 아니라 C를 제일 크게 그려야겠죠? C가 제일 크고, C 안에 B가 있고, 그리고 B 안에 A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A의 원소가 1, 2니까 B는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의 원소 2는 이미 B에 있으니까 1이 뭐가 돼야 되는 거고, A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A제곱 이퀄 1이 돼서 A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이거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럼 A제곱이 1이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고, C의 원소는 어떻게 되겠다?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B. 어차피 마이너스 A하고 A 그대로 있으니까 A에 플러스 1을 넣나, A에 마이너스 1을 넣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똑같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C가 B를 포함해야 되니까 지금 C의 부족한 원소가 뭐야? 4가 부족하죠. 따라서 우리 B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시오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죠? 우리 89번의 정답 17 나온다는 거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또 90번 봐줄게요.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네. A는 지금 X바 X는 40의 양의 약수라고 했죠? 그럼 A의 집합부터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써줍시다. 그럼 1, 40 일단 들어가겠고요. 그죠? 2, 20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3은 안 되겠고, 4, 10 들어가겠죠? 그리고 5, 8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따로 보이진 않네요. 자, 얘네가 집합 A의 원소들인데, 조건을 보면 어때요? 일단 가부터 보시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B는 A의 부분집합의 한 종류고, 나를 보시면 NB,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 라고 했네. 그러면서 다를 보니까 어떻게 5하고 8은 반드시 B의 원소가 되면서 20은 반드시 B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5하고 8 버려주고 20도 따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5, 8, 20을 생략한 채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5, 8을 얘네 둘은 반드시 B의 원소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1, 2, 4, 10, 40 중에서 몇 개의 원소를 더 골라주면 되겠어. 총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니까 3개를 더 골라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열조합을 배웠다면은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해서 우리가 뽑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5개의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을 우리가 직접 구해줘야 된다. 자, 써주면 어떻게 돼요? 1, 2, 4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원소들로만 만드는 거죠. 또는 1, 2, 10 얘도 가능하겠고, 또는 1, 2, 40 얘도 가능하겠죠. 또는 1, 4, 10도 가능하겠고, 또는 1, 4, 40도 가능하겠다. 또는 1, 10, 40도 가능하겠죠. 또 그 외에 가능한 건 또 뭐가 있겠어? 2, 4, 10 얘도 가능하겠고요. 또는 2, 4, 40도 가능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또 뭐도 가능하겠어? 4, 10, 40도 가능하겠다.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네요. 따라서 우리 90번의 정답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얘가 하나 빠졌네. 20, 40도 하나 빠졌죠? 그럼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90번에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이라는 계산을 통해서 5개 중에 순서와 상관없이 임의로 3개의 원소를 뽑는다 해서 5C, 4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뭐 5C2가 돼서 5 곱하기 4 나누기 2 계산하면 바로 10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 좀 기초적인 얘기로 순서를 풀어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는 것은 5개 중에 선택받지 않는 애들 2개를 골라준단 말과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5개 중에 선택받지 않는 애들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하나를 골라줬으니까 5개 중에 4개가 됐겠죠? 그럼 이 4개 중에 다시 하나를 경우의 수 4를 해주고, 그리고 1, 2 고른 거나 1, 4 고른 거나 또는 4, 1 고르는 거나 우리 같은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집합은 원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를 나눠주는 나누기 2를 해준다 해서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후에 가서 우리가 순열 조합을 배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따로 한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준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쓰다 보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써서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2가지를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웬만하면 이렇게 집합 써서 하는 거 실수하는 편이 아닌데 중간에 지금 이게 하나 빠져버렸네. 지금 제가 이 집합을 쓰는 순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익히시면은 꽤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겠지만 간혹 이제 너무 두서없이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하나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빼먹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몇 개를 고정시키면, 숫자를 몇 개를 고정시키면서 집합을 쓰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웬만하면 잘 안 빼먹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넘어가서 91번 볼게요. 별표가 하나 있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의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a의 원소이다. 얘를 만족시킨대. 자, 이때 집합 a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을 b,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집합을 c라고 할 때 집합 b-c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먼저 우리 이거는 조금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인데,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x하고 우리 x분의 36이 같아지면 어떻게 돼? a 자체가 원소를 하나만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떤 경우야? x가 x 이퀄 x분의 36이 되려면 x제곱 이퀄 36이 돼야 되고, x가 몇일 때? 6일 때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겠다. 뭐로? 그냥 a의 원소가 6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원소의 가장 적은 집합이 뭐가 된다? c는 그냥 6이라는 집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을 b라고 했는데,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1부터 하나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b의 원소는 먼저 x가 1이면 어떻게 돼? 1을 가지면서 1분의 36도 a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1하고 36을 동시에 원소로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어주면 x가 2면 2분의 36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18도 원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3이면 3분의 36도 원소가 되니까 12도 원소로 가져야겠고, x가 4면은 몇인가요? 9도 원소로 가져야겠죠. 그죠? 4분의 36이니까. 그리고 x가 5이면 어떻게 돼? x가 5이면 5분의 36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a는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5분의 36은 자연수가 아니죠. 따라서 a의 원소 x가 5가 될 순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5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면? 6을 가지면 6분의 36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6 그 자체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 7, 8 넣어봤자 뭐야? 7을 넣어도 그렇고 8을 넣어도 그렇고 x분의 36이 자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쓸 수가 없겠다. 그럼 b의 원소는 다음 종류들이 되겠네. 그럼 b 차집합 c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b에서 차집합 c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빼준 거니까 6만 지워주면 되겠고, 그때 b 차집합 c의 원소는 어떻게 되겠다? 1, 2, 3, 4, 9, 12, 18, 3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가 91번의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또 92번 봐줄 거예요. 얘도 별표가 하나 있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A는 어차피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고, B는 어떻게 돼요? X바 X는 10 이하의 양의 짝수니까 뭐가 되겠어? 2, 4, 6, 8, 10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조건을 보니까 가는 X 교집합 A 이퀄 2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야? X와 A의 공통된 원소의 개수가 2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얘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 B 합집합 X가 B다 라고 했죠. 얘는 무슨 얘기야?
x는 뭐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b의 원소들밖에 없겠고 2, 4, 6, 8, 10이 돼야겠고 그러면은 a 중에서 지금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는데 a와 x가 공통될 수 있는 원소는 뭐밖에 없다. a와 b의 교집합인 4, 6, 10만 x가 원소로 가져야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에 2개만.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약간 체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a하고 x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따라서 만약에 x가 4하고 6을 원소로 가진다면 자동적으로 a의 원소 중 하나인 10은 x가 원소로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때 x의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4하고 6은 원소, b의 부분집합 중에서 4하고 6은 원소로 가지면서 10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는 그런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x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개의 원소를 제하고 나서 2와 8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고 2에 제곱해서 4가지가 되겠고 그거는 우리 4하고 6은 원소로 가지면서 x는 원소로 가지지 않을 때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번엔 그럼 6하고 10을 원소로 가지면서 4는 원소로 가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4, 6, 10 빼고 2, 8로 부분집합 만들어야 되니까 4가지 또 나오겠고 그리고 또 이번엔 4하고 10을 원소로 가지면서 6을 원소로 가지지 않을 경우 하면 걔도 또 계산하면 집합 x의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전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고 더해주면 몇이 돼요? 4 곱하기 3이니까 10이 나오더라. 92번의 정답 12 되겠죠. 네,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계속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 번 논리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 6을 가지면 10은 자동적으로 가질 수가 없네. 근데 우리 4, 6만 가지는 게 x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a에 있는 것 중에 2개만 겹치면 되는 거니까 4, 6 대신에 6, 10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4하고 10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92번 같은 경우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93번 또 볼게요. 부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가 1일 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를 구하시오 했어요. A 교집합 B의 원소가 1이라는 건 A에도 원소가 1이 있어야 되고 B에도 원소 1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A에 얘가 원소가 1이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 나머지는 0, 3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퀄 1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퀄 0이 되겠죠.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되겠고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네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A는 2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A가 1일 때 집합 B하고 A가 2일 때 집합 B를 비교해보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먼저 A가 1이면 B는 어떻게 돼요? 집합 B는 0, 1, 3을 원소로 가지게 되죠. 지금 A의 원소들 자체도 0, 3, 1이잖아. 그러면 A하고 B하고 완전히 같아져 버리네. 우리는 분명히 A 교집합 B가 1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A는 1이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에다 2를 이번엔 넣어보자. A에다 2를 넣으면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2 넣으면 1, 2 넣으면 4 이렇게 되더라. A하고 B하고 겹치는 원소 1밖에 없네. A는 2가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때 집합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하시오 했으니까 A 합집합 B 취해주면 뭐가 되겠고 1 겹치고 0, 3, 2, 4 이렇게 원소들을 가지게 되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다 더해주면 4 플러스 4 플러스 10이니까 10 나오네요. 93번의 정답 10 되겠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자, 94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을 AN이라 할 때 이 AN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N의 배수라고 했어요. N은 자연수고 즉 자연수의 배수가 AN이 된다는 거죠. 이때 집합 A2 교집합 A3 합집합 A4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이 A2 교집합을 분배해주자고.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A2 교집합 A3 그리고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2 2의 배수의 집합하고 A3 3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A2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원소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라는 건 뭐의 배수?
6의 배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뭘로 바뀔 수 있겠다? A6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 합집합, 마찬가지로 A2 교집합 A4는 뭐야?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집합을,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A4, 4의 배수는 모두 A2 안에 속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둘의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A4가 된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을 아래 식으로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거고, 이 얘기가 말하는 건 뭐야? 6의 배수, A 합집, A6니까, 6의 배수의 집합과 A4, 4의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거죠.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원소들이 4, 6, 8, 12,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즉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다? N, A6 합집합 A4는 N, A6 플러스 N, A4 거기서 뭘 빼주는 거야? 차집합 N, A6 교집합 A4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A6의 원소의 개수,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1부터 100 사이니까 100 나누기 6을 하면 되겠죠. 6 하면은 16이 되네요. 몫이 16이니까 6의 배수의 개수가 16개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 N, A4는 어떻게 되겠어? 4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니까 100 나누기 4 하면은 25 나오죠. 16 플러스 25 되고, 마이너스 A6 교집합 A4는 어떻게 쓰겠어?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녀석들의 집합이니까 얘는 A1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12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고, 12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100 나누기 12 하면은 8 넣으면 되죠. 8 넣으면 96 돼서 나누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몫이 8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8 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41 마이너스 8이고 33 나오죠. 우리 94번의 정답 33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이제 지금 수학2 들어오면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설명이 점점 부실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설명이 부실해지는 게 뭐 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집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배워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설명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흡수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또는 나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만들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뭐 거기에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집합 파트는 좀 이제 수학2 과정 중에서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것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점 좀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집합하고 명제 이런 조금 생각을 깊게 요하는 파트들만 지나면은 다시 제가 좀 더 설명이 좀 더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